이 팟캐스트는 우분투 디스코스에 존 시거님이 게시한 포스팅을 바탕으로 AI를 활용해 생성한 것입니다. AI로 생성한 콘텐츠는 잘못된 내용이 있을 수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카나니컬의 소프트웨어 패키징 도구, 이른바 크래프트 제품군에 대한 우분투 커뮤니티 허브 토론 내용을 좀 깊게 파보려고 합니다. 이게 소프트웨어 패키징이라는 게 참 언어마다 다르고 프레임워크도 빌드 시스템도 제각각이잖아요. 네, 맞아요. 결과물 형태도 다양하고요. 그래서 관리가 복잡한데 카나니컬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고 있는지 그 크래프트 이야기 좀 자세히 해보죠. 네, 좋습니다. 이 도구들이 카나니컬이 한 10년 정도 개발해온 건데요. 처음엔 2015년에 스냅 패키지용 스냅 크래프트로 시작했죠. 근데 지난 한 5년 동안 엄청 확장됐어요. 아, 다른 것들도 나왔군요. 네, 데비안 패키지 만드는 데브 크래프트, OCI 이미지용 럭 크래프트, 또 주주 참 만드는 참 크래프트까지 종류가 많아졌습니다. 와, 정말 다양하네요. 그래서 오늘은 이 도구들이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왜 쓰면 좋은지 그 핵심 원리를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선 모든 크래프트 도구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바로 크래프트 팔치라는 겁니다. 크래프트 팔찌요? 네, 이게 뭐냐면 여러 다른 곳에서 소스 코드를 가져오고 그걸 빌드하고 또 패키징하기 좋게 파일 구조를 딱 정리해주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담당하는 핵심 메커니즘이에요. 아, 그러니까 실질적인 빌드 작업을 처리하는 엔진 같은 거군요. 그렇죠. 그 과정을 보면 크게 4단계 라이프 사이클을 따르는데요. 단계요. 어떤 단계들이죠? 먼저 소스를 가져오는 풀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엔 플러그인이나 사용자가 직접 만든 스크립트로 빌드하는 빌드 단계. 네네. 빌드가 끝나면 그 결과물들을 임시 공간에 다 모으는 스테이지 단계가 있습니다. 스테이지. 다음은요? 마지막으로 최종 패키지에 포함될 파일만 딱 추려서 준비하는 프라임 단계가 있죠. 풀, 빌드, 스테이지, 프라임. 이 단계들이 근데 그 도구 명령어랑 바로 연결된다는 게 좀 신기했어요. 아, 네, 맞아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 스냅크래프트 프라임 이렇게 바로 실행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정확합니다. CLI에서 스테이지나 프라임 같은 명령어로 각 단계를 딱 실행해 볼 수 있으니까 개발하거나 디버깅할 때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 알기 쉽죠. 아, 그건 정말 편하겠네요. 중간 상태를 확인하기 좋으니까. 네, 심지어 쉘 애프터 같은 옵션을 쓰면 특정 단계 끝난 직후에 그 빌드 환경 안으로 바로 들어가서 뭐가 잘못됐는지 직접 볼 수도 있어요. 오, 디버깅에 진짜 유용하겠는데요. 그렇죠. 실제 빌드 설정은 야물 파일로 하던데 예시 보니까 간단한 것도 있고 엄청 복잡한 것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 파트 정의가 상당히 유연해요. 간단하게는 그냥 플러그인 이름이랑 소스 주소만 딱 적어도 되고요. 그 아이클라우드 PD 스냅 예시처럼요. 네, 봤어요. 근데 필요하면 특정 기 태그를 쓴다거나 하위 디렉토리만 가져온다거나 빌드할 때 다른 스냅이 필요하면 그것도 설치하고 환경 변수 설정하고 아주 세세하게 다 제어할 수 있어요. 그 징크 KS 오퍼레이터 예시가 좀 복잡한 경우죠. 플러그인도 꽤 많던데요. 고, 메이븐, 메손. 안 되면 오버라이드 빌드 같은 걸 써서 아예 그 단계를 통째로 직접 정의할 수도 있고요. 근데 제일 혹했던 건 이 파트 정의를 다른 크래프트 도구에서 그냥 가져다 쓸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아, 네, 바로 그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스냅 만들 때 쓴 파트 정의를 락크래프트나 참크래프트에서도 재사용할 수 있다. 네, 거의 그대로요. 물론 세부적인 건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소스 가져오고 빌드하는 로직은 공유가 되는 거죠. 와, 그럼 파트 언어 하나만 배우면 여러 종류 패키지를 다 만들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개발팀 입장에서는 패키지 형식 바뀔 때마다 새 도구 배우고 스크립트 짜는 그 수고를 엄청 덜 수 있는 거죠. 학습 비용 줄이고 개발 속도 높이는데 아주 큰 장점입니다. 근데 정말 그렇게 간단할까요? 사실 스냅 만들 때랑 컨테이너 이미지 만들 때는 필요한 라이브러리나 설정이 꽤 다를 것 같은데 재사용성이 생각보다 제한적이진 않을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좋은 질문이세요. 물론 최종 패키지 형태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 어떤 라이브러리를 포함할지 말지 같은 세부 설정은 당연히 달라지겠죠. 하지만 그 핵심 소스를 가져오고 컴파일하는 기본적인 빌드 로직 있잖아요. 그 상당 부분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엄청난 이점이죠. 그렇긴 하겠네요.
빌드 자체의 로직은 비슷할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크래프트 그래머 같은 기능도 있어서 특정 아키텍처나 특정 크래프트 도구에서만 필요한 설정을 조건부로 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이점들도 충분히 관리 가능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아하, 그런 장치도 있군요. 그리고 일관된 빌드 환경 얘기도 있었잖아요. 팀원들끼리 개발 환경 다르면 진짜 골치 아픈데. 맞아요. 그거 해결하려고 크래프트 프로바이더스라는 라이브러리를 씁니다. Craft Providers. 네, 이게 내부적으로 LXD 컨테이너나 멀티패스 가상 머신 같은 걸 써서요. 리눅스든 맥이든 윈도우든 상관없이 딱 격리된 리눅스 빌드 환경을 알아서 만들어줘요. 오. 그럼 제 컴퓨터에선 잘 됐는데요. 이런 말이 쏙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그런 문제를 원천적으로 막아주는 거죠. 빌드뿐만 아니라 테스트까지 통합하려는 움직임도 보이던데요. 네, 최근에 실험적으로 크래프트 테스트라는 하위 명령어가 추가됐어요. 스프레드라는 테스트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데 목표는 로컬이든 원격 CI 환경이든 똑같은 통합 테스트를 돌릴 수 있게 하자는 거예요. 통합 테스트면 예를 들어 어떤 테스트까지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 GUI 스냅 같은 경우엔 가상 머신 안에서 진짜로 스냅을 설치하고 실행시켜서 버튼 클릭 같은 상호작용까지 테스트하는 시나리오도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아직 실험적이긴 하지만요. 와, 빌드 도구에서 그런 테스트까지 된다면 정말 일관성이 높아지겠네요. 네, 빌드랑 테스트를 한 사이클 안에서 관리하려는 거죠. 그리고 자잘하지만 유용한 기능으로 치저이라는 게 있어요. 치즐이요? 조각칼 같은 건가요? 네, 그런 의미죠. 우분투 아카이브에서 진짜 딱 필요한 바이너리나 라이브러리, 조각만 쏙쏙 뽑아내서 최종 패키지에 넣는 거예요. 패키지 크기를 확 줄일 수 있죠. 오, 경량화에 좋겠네요. 모든 크래프트 도구에서 쓸 수 있고요. 네, 다 지원합니다. 그리고 여러 CPU 아키텍처 지원도 빼놓을 수 없죠. 요즘 암 서버나 기기들도 많아지니까요. 그렇죠. 그건 필수죠. 우분투가 지원하는 주요 아키텍처, AMD 64, ARM 64 같은 거 다 지원하고요. 플랫폼즈 설정으로 어떤 아키텍처용으로 빌드할 건지 딱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로컬에 ARM64 빌드 환경이 없으면 어떡하죠? 그래도 괜찮아요. remote-build라는 명령어가 있어서 이걸 쓰면 캐노니컬이 운영하는 원격 빌드 서버에서 대신 빌드해줘요. 원격 빌드까지요, 세상에. 네, 스냅크래프터스 커뮤니티에서는 이 기능을 아주 잘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스냅크래프트, 락크래프트, 참크래프트. 얘네들이 이름은 다른데 속은 되게 비슷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이 일관성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그 비결이 바로 크래프트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공통 라이브러리입니다. 크래프트 애플리케이션? 네, 아까 말씀드린 크래프트 파츠스, 빌드 로직, 또 크래프트 CLI, 명령어 인터페이스, 크래프트 프로바이더스, 빌드 환경 같은 핵심 라이브러리들을 하나로 싹 묶어서 기본적인 틀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일종의 프레임워크 같은 거군요. 그렇죠. 덕분에 각 크래프트 도구 개발팀은 이런 공통 기능 만드는 데 시간을 쏟는 대신에요. 스냅이면 스냅, 락이면 락, 참이면 참 이렇게 각 결과물 특성에 맞는 고유 기능이나 사용자 경험을 만드는 데 더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오늘 쭉 들어보니 캐노니컬의 이 크라프 도구들이 참 복잡하고 파편화되기 쉬운 소프트웨어 패키징 문제를 풀기 위해서 굉장히 체계적이고 일관된 접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나의 핵심 철학에서 시작해서 다양한 결과물로 확장하면서도 파트 재사용이나 통합 테스트 같은 개발자 친화적인 기능들을 계속 추가하는 노력이 인상적입니다. 맞습니다. 결국은 다양한 소프트웨어 아티팩트를 만드는 그 과정을 표준화하고 또 그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빌드 환경 문제라던가 테스트, 여러 아키텍처 지원 같은 좀 귀찮고 어려운 문제들을 한 번에 해결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이걸 듣고 계신 당신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볼게요. 네, 어떤 질문일까요? 만약 당신이 지금 만들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서버에서 돌릴 컨테이너 이미지로도 만들고 또 데스크톱 사용자를 위한 설치 패키지로도 만들어야 한다면요. 오늘 이야기 나눈 이 크래프 방식이 혹시 당신이 지금 겪고 있을지도 모를 그런 빌드나 관리의 복잡성을 어떻게 좀 줄여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당신의 프로젝트에 딱 맞는 파트 정의는 어떤 모습일지 한번 머릿속으로 구상해보는 건 어떨까 싶네요.